고양이가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규칙을 짜준 게 아닙니다. 파란색이면 움직여라 같은 조건문이 없습니다. AI가 스스로 고양이를 찾아내고 서브모터가 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에피소드 5번에서 예고했던 순간입니다. 오픈 CV 자리에 AI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I 크래프트 토비입니다. 에피소드 4번에서 고양이를 97.6% 신뢰도로 인식했습니다. 에피소드 5번에서 색상 추적으로 서버모터를 제어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AI가 고양이를 인식하고 서버모터가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오늘은 시행착오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욜로를 썼습니다. 에피소드 4번에서 97.6%로 고양이를 잡아냈던 그 모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초에 몇 번 인식하는지를 FPS라고 합니다. 이게 고작 2에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버모터를 따라가려면 최소한 10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2이면 고양이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파이토츠 기반 욜로는 GPU가 있을 때 빠릅니다. 라즈베리파이 5는 GPU가 없습니다. 심지어 CUDA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는데 542MB짜리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다가 디스크 용량 부족이라고 났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 CPU에서 욜로는 실시간 서버 제어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벼운 모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로 모바일 넷 SSD 카페 모델입니다. 그런데 모델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전부 죽어 있어가지고 오래된 모델은 호스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쯤 알게 됐습니다. AI 개발에서는 모델 파일 관리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도입니다. TF 라이트입니다. 텐서플로우와 모바일 엣지 기기에 맞게 가볍게 만든 버전이라고 합니다. 모델은 SSD 모바일 넷 V2 양자화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모델 크기가 6MB입니다. 욜로에 대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결과는 FPS 20에서 35 사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찾아봤습니다. 양자화 기법이 있었습니다. 모델의 가중치를 32비트에서 8비트로 줄이는 겁니다. 정확도를 약간 희생하는 대신에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를 줄여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F 라이트는 ARM CPU에 최적화된 런타임이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5가 ARM 코어이거든요. 4개 코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FPS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엔 서버 추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 모션 블러, 바운딩 박스 떨림, 하나하나 수치를 바꿔가면서 맞춰갔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클로드 코드와 함께 했습니다. 개인 값을 올리고 프레임 수를 조정하고 픽셀 기준을 잡고, 사실 이게 파라미터 최적화입니다. 테슬라 FSD가 실제 도로 영상을 본사로 보내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데이터를 모으고 엔지니어들이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다시 배포합니다. 규모가 다를 뿐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AI는 모델 하나를 올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게 진짜 AI 개발입니다. 오늘 경험에서 하나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델이 좋다고 다가 아니다. 욜로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라즈베리파이 5 CPU에서는 실시간 서버 제어에 쓸 수 없었습니다. 하드웨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실시간 제약 조건 안에서 동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엔지니어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인베디드 엔지니어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모델을 이해하고 하드웨어를 이해해서 둘을 연결시켜서 실시간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 즉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향을 좀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져다 썼습니다. 모바일 넷도 욜로도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 사진을 직접 모아가지고 학습시키고 그 모델로 카메라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베디드 엔지니어가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